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30일 시장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 모습인데, 사실 어제와 그러니까 월요일과 금요일 하락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차트나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간의 하락이 너무 심했고,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5일선에도 전혀 닿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5일선에 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하락에서 이 정도 반등은 강한 반등이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섹터가 이제 철도, 그리고 대북 관련한 주들, 그리고 가상화폐 살짝 관련 테마 있었고, 그리고 기타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의 뭐 베트남 방문, 삼성의 베트남 투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과격한 폭락에 의한 당연한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서 추세 전환을 논하자면 아직은 너무나 이르고요. 아직 5일선에도 닿지 않은 모습이고, 좀 가격대를 유지해주고 지지를 해주면서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야 이제 추세 전환 자체를 논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주식들이 많이 움직여줬지만, 대부분 이제 상승이 컸던 주식들은 그동안의 폭락이 너무 컸었던 주식들이 많고, 그리고 대북 관련주로서 오늘 테마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뭐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대북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그 미국의 북한 철도 조사를 어떻게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할 것이다, 논의를 해볼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오늘 움직여 줬었죠.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움직여 줬다고 할 수가 있겠고, 부산산업과 그리고 특히 철도주들 푸른기술과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대아TI, 우리 기술, S트래픽, 이 정도 움직여 줬습니다. 그래서 철도주나 이런 것들 워낙 유명해서 종목을 새로 정리하실 분들은 잘 없으실 거고, 어쨌든 한번 짚어는 드렸고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철도 관련주, 순서대로 강한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지금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 쪽 요청을 했는데 어떤 대답이 들어올지는 모르죠. 어떤 대답이 들어올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투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강한 반등이 있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그런 시장의 투심이나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재눌림이 있어서 평단을 낮게 가져가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을 확실히 하는 것들을 보고 투자를 단행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이런 급격한, 혹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뭔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급격하게 지금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고요.
항상 기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니더라도 기회는 많기 때문에 그냥 패싱 해도 됩니다. 그냥 패스해도 되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추세 전환과 지지를 더 확실히 하는 그런 흐름을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철도주가 뭐 긍정적인 상황과 이슈가 나와서 변동성을 지속해 준다고 하면은 어떤 매수 기회가 나왔을 때는 노려볼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어쨌든 흐름 관찰은 중요하겠죠. 당연히 시장 흐름에 대한 관찰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원장이 그 가상화폐가 이제 은행권에서 그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그거 좀 제재가 있었죠. 은행권에서 가상계좌를 신규 발급해가지고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고, 한창 버블이 심했을 때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12월 1월 이때가 그게 심했었죠. 그래서 팍스넷이나 혹은 우리기술투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여 줬었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다른 테마가 이 주식을 뒤덮지 않는 한 계속 가상화폐 테마주로 지금 계속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넷 같은 경우는 분봉 흐름도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조금 마이너한 테마 섹터로서 오늘 좀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한 주식들도 보면은 상승 이유라던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봐도 사실 뭐 대단한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워낙 시장 폭락이 강해서 지금 반등이 나와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이미지, 많이 상승했다는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사실 전혀 많이 상승했다고 느껴지진 않고, 상한가를 가도 이제 5일선 일정도로 폭락이 심했다는 게 더 크게 보이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 그나마 이제 뭐 얘기를 할 만한 게 있다면 삼성전자의 이제 베트남,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베트남 방문,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그가 삼성 전기 벤더로서 이제 그 관련이 있다, 뭐 그 정도. 삼성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가끔씩 묶이죠, 바이오로그가.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랑 그리고 MC넥스 정도, MC넥스 정도가 뭐 삼성전자 베트남 관련주로서 좀 움직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차트는 MC넥스가 훨씬 좋죠.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오버슈팅이 난 느낌이고, 그리고 요즘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에는 좀 확률상 떨어지죠. 요거는 며칠 지나고 상승을 결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걸 보고 뭐 상승을 하기 전에 뭐 미리 사서 이거를 수익을 냈다, 그러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어차피 지난 걸 보고 나서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건 괜찮지만 아쉬워하는 건 의미가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 사서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냈다고 한들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단기 투자라던가 하락장에서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주식들은 이제 내가 알고 투자를 하고 노린 만큼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떤 본인이 정확하게 노려서 투자한 게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운이 좋게 상승을 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게 수익을 한번 내더라도 안 좋은 습관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수익에 급급하지 마시고 좀 크게 생각하는 습관 항상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C넥스, 뭐 MC넥스가 나쁜 주식이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추세도 좋고 괜찮은 모습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C넥스 말고는 동양 네트워크스가 있었는데 그냥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B세미콘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만, 뭐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공시나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LB세미콘이 뭐 실적이 좋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조금만 경험이 있어도 아시겠지만, 실적이 좋다고 공시가 나온 거는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예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지금의 상승은 실적이 좋아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나올만 해서 나왔다,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종목은 요 정도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들이 지금같이 폭락이 심한 상태에서 좀 올라주는 주식들은 사실 무엇이 옥석인지, 옥석을 가려내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죠. 훨씬 더 힘들죠, 일반적인 시장보다는. 왜냐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다 같이 우죽순 올라버리기 때문에 뭐 이유야 명분이야 당연히 만들기 마련인데,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던가 혹은 수급적인 분석을 해서 종목을 찾을 때도 사실 이런 폭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에서는 좋은 주식 찾는 게 더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주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세 전환을 기다리는 게 더 낫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움직이는 섹터나 흐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좀 참신하고 신선한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그런 거는 흐름을 항상 팔로우업, 킵업 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흐름을 계속 최신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유행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내가 무슨 투자를 하던 간에 시장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외골수처럼 뭐 시장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난 내 갈 길을 간다 이러면 좀 겉멋들려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솔직히 이리저리 우죽순 상승은 많이 해줬지만 건질만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시장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거에서 티가 났겠지만 그렇게 건질만한 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정리 요 정도 해 두시고, 일단은 반등 자체가 나온 게 뭐 좋긴 좋죠. 지속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좀 반등도 해주고 이러는 게 지지선도 잡아주기에는 좋죠. 수급 같은 경우는 뭐 어제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코스피 이제 외인이 매수로 들어왔다가 매도 전환 해버리고, 코스닥 코스피는 기관은 코스닥 코스피 계속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 외인은 최근에 계속 매수,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매도. 그런 이제 투매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수급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술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날짜 일정, 이제 점점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어떤 트럼프라던가 세계 증시를 좌우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행보가 이제 또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은 뭐 좋은 정보 계속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정리는 요 정도 하면 되겠고,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됐길 바라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매번 다릅니다. 매번 달라서 뭐 좋은 정보가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좋은 정보가 있는데 일부러 안 드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성실하게 항상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